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제한설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설비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파트이고 내용도 많고 많이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방기계 자격증 공부 내용도 만만치는 않지만 주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문제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뼈대로 삼으면 빈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문제들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배연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배연 설비하고 재현 설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배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재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뭐 지하층이라든가 무창층이라든가 터널 등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공기를 이용을 해서 이 가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 설비의 종류와 제한 설비의 배출 풍량 그리고 제한 구역의 선정 기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제한 구역의 선정 기준은 소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 개방에 필요한 전체 힘 공식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 공식을 외우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가 문제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요 핵심적인 공식하고 요 공식에 쓰여 있는 요소들이 각각 뭘 뜻하는 건지 지금 다 적어 놨습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문제에 바로 대입해서 푸시면은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현설비 이 계산 문제 중에서 이 문 상단 부위 압력차 공식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인데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요 식 내용 그대로 외우시고 각각 요소들 다 암기를 하셔서 대입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이 바닥 면적이 400m 제곱 미만인 경우와 400m 제곱 이상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지금 이 바닥 면적이 350m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400m 제곱 미만인 거죠. 이거는 소요 배출량, 이 Q 값을 구할 때 공식은 바닥 면적 곱하기 1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요 단위가 최종적으로 미터 세제곱 퍼 민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지금 미터 세제곱 퍼 아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워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분을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350 곱하기 60을 해줘야 지금 이렇게 단위 환산이 H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값은 21,0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은 단 최저치가 5,000m 세제곱 퍼 아워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값이 이렇게 60 곱하고 한 값이 최소 5,00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5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0 하면은 50 곱하기 1 곱하기 60 하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값이 3,00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3,000은 이 최저치의 값에 못 미치게 되는 거니까 3,000이 정답이 아니고 5,000을 넣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값이 83.3333 이렇게 미치게 되면 이 최저치인 5000m 세제곱 per hour를 반영해야 된다. 요거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계 전압이 주어지고 효율이 주어지고 여유율이 주어질 때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소방 설비기사 기계 기본 개념 및 공식 정리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공식들 중에서 요걸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102 곱하기 60 곱하기 n 분의 pkq 이렇게 외웠었고 각각 뜻하는 것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 이 풍량이 미터 세제곱 퍼 민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주의하시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높이가 500mm이고 풍도의 최소 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뭔 말이냐 하면은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단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도 기본 개념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Q는 A 곱하기 V. 이 Q는 아까 전에 제가 구했던 풍량, 배출량 그 350 미터 세제곱 퍼민 그 값이 되겠고 이 A는 단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죠. 결국에는 그게 높이 곱하기 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V 값은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 흡입 측에는 15m/s, 배출 측에는 20m/s 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값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이 Q 값이 미터 세제곱 퍼 S로 나온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구했던 그 Q 값은 미터 세제곱 퍼 민이었죠. 이 350의 값이. 그렇기 때문에 60초가 1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을 딱 넣으면은 이 0.5, 이 높이가 지금 500mm이니까 요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0.5가 되겠고 요거 곱하기 이제 폭 그다음에 곱하기 흡입측 그다음에 15 대입을 시키면은 이 폭의 값은 0.7777 해서 미터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미리미리로 환산을 시키면은 777m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바닥 면적이 400m 제곱 이상인 경우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400m 제곱 미만인 경우였고 이 이상이 되는 경우는요 조금 문제풀이 방법이 복잡합니다. 지금 바닥 면적이 500으로 나왔죠. 500이니까 당연히 400 이상이 되는 거고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25입니다. 여기에서 소요 배출량 이 Q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직거리는 1.5m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일단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해서 1 곱하고 그러면은 500 그대로 나오고 미터 세제곱 퍼 민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60도 곱하니까 3만 미터 세제곱 퍼 아워 이렇게 딱 나왔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직경의 길이가 40m 이하냐 혹은 직경의 길이가 40m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요 요 반응하는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직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여기 가로 세로 요거를 딱딱 놓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가로 제곱 플러스 세로 제곱하면은 직경 제곱이 나오죠.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직경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 20이니까 20제곱 플러스 25 제곱하면은 직경 제곱 나오고 직경이 32.0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직경의 길이가 40m 이하였죠. 그러면은 직경의 길이가 40m 이하 여기에 있는 표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직경의 길이가 만약에 40m 초과가 됐다.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배출량이 달라요. 조금씩.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 배출량 값이 아까 3만으로 나왔으니까 이 직경 길이가 40m 이하고 수직거리가 1.5m였으니까 여기겠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 배출량이 4만 미터 세제곱 per hour 이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했던 값은 3만인데 얘는 4만 이상 하래요. 그러면은 3만을 적는 게 아니고 최소 반영값인 4만 미터 세제곱 per hour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좀 까다롭습니다. 제한 설비가. 그리고 이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문제 조건에서 수직거리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천장 고하고 재현 경계 벽 길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천장 고의 길이에서 재현 경계의 길이를 빼면요. 수직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값을 이용을 해서 이 연속적으로 계속 푸는 문제들입니다. 이 소문제로 나오는 건데 각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상호 재현 방식, 그리고 각각 재현 경계로 구획, 그리고 구역당 배기구 3개, 급기구 2개, 그리고 극기풍속 15, 배기풍속 20, 그리고 덕트의 높이는 500mm 반영 적혀 있는데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급기, 배기 이렇게 있고 각 구역마다 이 급기구, 배기구를 그리면 되는데 아까 여기 구역당 배기구가 3개라 했으니까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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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구 2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밑에 있는 표인데 상호 재현 방식을 적용하여서 작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거창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표가 나오면요. 상호 재현 방식은요. 이 배기 댐퍼를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냐? 만약에 이 1구역에서요. 화재가 떴어요. 그러면은 배기 댐퍼는요. 화재가 뜬 구역에만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만 열려 있는 거예요. 오픈. 그리고 2구역하고 3구역은 닫혀 있습니다. 대신에 급기 댐퍼는 100이랑 반대예요. 얘는 여기에 화재가 떴다. 1구역에. 그러면은 여기만 닫혀요. 그리고 나머지 2구역하고 3구역 이 화재에 영향이 없는 얘네들은 오프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재현 방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하고 값이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1구역 화재 떴다 했으니까 여기 오픈, 여기 클로즈겠죠? 얘는 여기만 클로즈, 오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구역, 3구역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각각의 값들을 비교해 보면요.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그래서 이 배기 댐퍼를 기준으로 화재가 떴을 때 잡아서 푸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은 화재 시에 배기 댐퍼의 풍량은 한 개의 장소에서 작동이 되고 급기 댐퍼의 풍량은 2개의 장소에서 작동된다. 이게 뭔 말이냐? 결론은 여기에 떴을 때 이 배기 댐퍼는 화재가 뜬 장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오픈 작동된다는 말이 오픈인 거죠. 결국에는 오픈되고 나머지 2구역은 안 되니까 여기 한 구역에서만 작동된다. 그리고 급기는 여기 화재가 뜬 장소에만 닫히니까 나머지 장소, 이 2구역하고 3구역이 열리잖아요. 2개의 장소에서 작동이 된다. 오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했던 그 Q값과 그리고 여기
이 한 개의 장소와 두 개의 장소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결론은요. 이 한 개의 장소냐 두 개의 장소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 풍량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Q 값이 그 최저치 때문에 4만이 반영이 되었죠.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 Q 값에다가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의 장소에서만 오픈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한테만 간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장소. 나머지가 클로즈니까. 그래서 그대로 풍량이 4만으로 나오고 대신에 이 급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화재가 떴다고 했을 때 여기는 닫혀 있고 나머지 2구역과 3구역에서 불이 연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장소에서 이제 분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량에서 두 개의 장소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왔던 최종적인 요 풍량을 가지고요. 이 덕트 단면적. 아까 전에 Q는 A 곱하기 V라고 했습니다. 그죠? A는 단면적이었고요. 그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 적용해가지고 각각 다 그 나와 있던 요 요소들을 넣어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Q는 A 곱하기 V. Q가 지금 여기 4만이니까 그리고 V 값이 아까 전에 배기 같은 경우에는 20m/s, 흡입 같은 경우에는 15m/s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급기 풍속 15, 배기 풍속 20. 요거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덕트의 단면적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까 전에 또 덕트의 단면적은 제가 그냥 덕트의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그폭 곱하기 높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세로 값이 높이 나와 있잖아요. 500mm.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500mm 넣고 이거 이 지금 555556 이 값에다가 500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1111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고정이니까 높이는 500. 지금 370, 379 나온 값에다가 500을 나눠주면은 741m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요거. 이 한 개의 장소 혹은 두 개의 장소냐에 따라 가지고 요 풍량이 달라진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 재현 방식에서의 연기의 유추 속도하고 외부 풍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요. 공식 외우시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공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보시면은 지금 V에 대한 공식 그리고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소방설비기사 기계 기본 개념 및 공식 정리편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결론은 여기에서 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요 밀도 요 로우 값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 요 값들을 여기다 나와 있죠. 얘네들을 싹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연기의 유추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씌우고 E 곱하기 G 곱하기 H 속도니까 얘죠. E 곱하기 G 곱하기 H 루트 씌운 거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괄호해서 화재실 연기 밀도분의 외부 공기 밀도 마이너스 1 값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기의 유추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요 나온 값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요. 요 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외부 공기 밀도분의 화재실의 연기 밀도를 곱하면은 외부 풍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외부 공기 밀도하고 화재실 연기 밀도 요 각각의 밀도 값만 구하면은 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는데 요 밀도 값 요거는 이거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밀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각각 뭘 뜻하는지. 여기 얘네들 이용해가지고요. 싹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외부 공기 밀도하고 화재실의 연기 밀도를 구하니까 요렇게 아까 로우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문제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싹싹 넣어버리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P 값은요, 이게 결국에는 요거 이기압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이라 했고 연기의 평균 분자량은 30이라 했으니까 각각 해당하는 공식에다가 요 넣으시면 되고,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섭씨 온도잖아요. 이 섭씨를 넣는 게 아니고 여기 T는 절대 온도니까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각각 더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73을 각각 더한 값을 넣어서 이렇게 밀도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고, 요 구했던 밀도 값을 각각 넣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연기의 유출 속도를 구하고 얘 값을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재현 설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이고,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쉽게 다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